예, 오늘 수업은 논리 함수를 할 차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재시험 여부 관계를 확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령 부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요. 메모를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는 if를 써서 논리식을 연결해서 이 논리식이 참일 경우하고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재시험 여부가 영어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70점 미만이면 뭐 재시험을 봐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나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70점 미만이면 재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는 if 영어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그러면 재시험이라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영어 점수가 현재 여기 B의 5번째 셀에 있잖아요. 70점 미만이니까 작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B의 5번째 셀이 70보다 작으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재시험이란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다운편에 들어간 메시지니까 아니면 공란은 다운편 열고 닫고를 쓰는 게 공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안 하고 함수 마법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발령 부서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해외 영업 1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해외 영업 2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은 국내 영업팀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놓고 볼게요. 요거를 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식은 뭐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논리식은 발령부서에서 정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이것이 논리식이었어요. 그러면 참일 경우에는 해외 영업 1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면 이거인지 저건지를 또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또 다른 이 과정을 한번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이 경우를 한번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서 여기서 논리식은 다시 80점 이상이면 뭐가? 영어 점수가 이번엔 80점 이상이면 하는 거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참일 경우에는 해외 영업 2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엑셀 하는 과정이 영어 점수가 지금 B의 5번째 아닙니까? B의 5번째. 그러니까 B의 5번째니까 여기에서 B의 5번째 셀이라고 쓰고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고 또 영어 점수가 B의 5번째 셀이고 크거나 같다 80점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괄호가 한 번씩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정답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무조건 시작해서 절차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조건에 따라 물어보더라 이거죠. 조건에 따라서 이런 경우냐 저런 경우냐.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안 뜨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차야지. 그 둥근 애가 떴어. 그럼 자리에서 일어났어. 밥을 먹었어. 밥 안 먹으면 학교 안 보내주니까 밥 먹어야 되고
가방 메고 간단 말이야. 씩씩하게 건너갑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신호등이 건널목 신호등 색깔이 뭐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다 따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 논리식이죠. 이 논리식을 쓸 때 논리식에서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조건식이 배가 고프다는구나. 그럼 밥 먹으면 되겠네. 아직 그런 말 하면 말 안 하고 있으면 아직 안 먹어도 되니까 안 차려주면 되는데, 엄마 배가 고픈데 배가 아픈데 고파서 아픈 건지 뭐 아픈 건지 이상하게 아파. 그러면 그냥 배가 고픈 건지 아픈 건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화장실 가려고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뭐 공차기 하다가 배 맞아서 아픈 건지, 아니면 전날 먹은 음식이 잘못해서 배가 아픈 건지 상황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 여러 조건의 경우 첫 번째가 뭐냐면 조건 모두 만족할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조건 중에서 적어도 몇 개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다 달라요. 경우의 수가 다 달라서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될 건지, 아니면 조건은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이상만 만족하면 되는 건지, 다 만족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and라는 거. 요거는 이제 and죠. and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 얘는 or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 요거는 우리말로 따지면 그리고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말로 따지면 또는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뭐뭐이고 그랬네. 그리고 적성 검사가 90점 이상의 경우,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이면 우수라고 표시하시오 이거죠. 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and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if라는 함수를 쓰고 이렇게 알려는 줘요. 시험에서는. 그러나 업무에서는 절대로 안 알려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수업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엑셀로 업무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면 거래 현황이 쭉 작성이 되더라 이거지. 번호별로 1번 거래 날짜가 언제고 담당자가 뭐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했든 진행이 됐다라는 걸 쭉 쓰는데, 이거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매번 거기다가 원하는 걸 써줘야 되더라 이거지. 이게 자동으로 뭐가 착 안 되느냐 이거야. 자동으로 되죠. 그게 V-lookup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해주면, 만약에 27번째 거래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27번째에 나온 내용이 담당자 부서 뭐 거래 금액서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쫙 나오면 그냥 프린트 인쇄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래 번호가 만약에 27번, 13번이면 13번 거래 내용이 알아서 쫙 표시되게끔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함수를 쓰는 거죠. 함수. 이렇게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참 난감해요. 무슨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본인은 못하겠다 이거지. 죽겠다 이거지. 5분 만에 해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분이 이제
거래 번호만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딱 나오잖아요. 신기한 거죠? 신기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몰라서 신기한 거고 저는 아는 거니까 거저 아는 거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답답한데 알면 아주 시원해요. 다행히도 우리 교재에서는 자격시험에서는 어떠한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는지를 반드시 알려줘요. 내 멋대로 썼다가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좀 볼게요. 이런 거죠.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에서 여기서 논리식은 뭐예요? 이게 논리식이죠? 이게 논리식이잖아요. 여기 논리식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이게 컴마에서 얘 컴마가 구분이 되니까 이거를 가로로 묶은 거예요. 가로 이렇게 묶어야 돼. 그러면 이 컴마가 컴마로 구분되어 있지만 괄호 속에 하나로 묶인 거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참이라면 어떻게 하래? 참이라면 우수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 우수. 거짓이면 어떻게 하래요? 공란으로 둬야 되겠죠. 공란. 공란이 요거죠. 공란이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따옴표 열고 닫고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이거죠. 요 공란은 따옴표 열고 닫고로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자,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거는 80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면 80점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90점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쓰면 90점 이상인데 이렇게 쓰면 되는데, 더 나가서 여기서 말한 영어 점수는 B의 5번째고 B의 5번째, 적성 검사는 C의 5번째 아닙니까? C의 5번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괄호로 묶은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and라고 쓰자. and. 그럼 and 안에 들어있는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이 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and 안에 조건이 100가지가 들어있는데 99가지는 성립이 되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처리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과정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책의 143페이지의 9번에 요렇게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fx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 수식에 가서 논리에 가서 if를 쓸 건데 if. 자, 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이면 아까 우수라 그랬나요? 우수라고 쓰고 우수. 그렇죠? 그럼 여기다 우수라고 쓰는 거야. 우수. 아니면 따옴표 열고 닫고 공란이지. 그런데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조건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죠, 여기. 요 if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에다 놓고 함수를 골라야 돼요. 추가로 들어갈 함수. 그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중복돼서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요 fx를 눌러서 함수를 추가하거나 수식에 가서 함수를 추가하지만 차후에 들어가는 함수는 요 왼쪽 중복 함수에서 고르는 거예요. 여기 and라고 있네요. 다행히도 and를 누르면 이제 and라는 함수가 여기서 열렸어요. and 함수. 그럼 and도 하나의 함수예요. 그러면 영어 점수에 있죠? 얘를 클릭해요. 얘가 8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고, 일단 얘는 참이 됐어. 85니까. 두 번째는 얘가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도 참이 됐어. true. 일단 두 가지는 다 참이야. 또 다른 조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조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조건만 썼으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마무리가 된 거지.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if를 클릭하나 if 쪽을 클릭하면 if에 대한 함수 설명이 뜨는 거고, 여기 우수나 이거
여기 and 자체, and나 and 안에 있는 걸 클릭하면은 and란 함수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거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쓸 때는 저희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쭉 이어서 공식을 쓰지만, 그게 익숙치 않으실 때는 또 다른 함수를 불러와야 된다. 만약에 여기다 함수를 하나 더 넣어야 돼. 여기다 함수를 하나 더 넣어야 돼. 근데 그때는 또 여기 가서 또 다른 함수를 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얘는 80 이상,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수라고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책에서는 또 어색하게 해놨어요. 얘를 여기 나와 있는 and 자체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복사해서 또 어디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if 안에다가 이 조건을 쓸 때 조건을 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함수를 추가를 할 때는 이쪽에서 골라오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더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 조금. 그래서 if 함수 안에다가 and 함수 자체를 다시 복사한 거를 붙여와 가지고 작업하라, 잘라내기 한 걸 붙여와라 그랬는데, 그냥 연결해서 쓰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쭉 훑어보면은 이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원들이 몇 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 좀 볼게요. 함수라 그랬어요. 제가 함수요. 이 함수는 영어로 뭐라고요? 펑션이라 그랬어요. 펑션. 이걸 우리말로는 다시 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어떤 기능. 도와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 있었어요.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쓰는 거야. 망치 그러면 못을 박을 때 쓰는 어떤 그런 도구 기능이 이런 거. 뭐 벤치 이런 거. 연필심, 칼 이런 거, 지우개 이런 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컴퓨터에서는 없는 기능을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조립을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 있는 거를 이제 꾸며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뜻은 알아야 돼. if가 뭔지, and가 뭔지, 크거나 같다가 뭔지, 작거나 같다가 뭔지, 괄호가 뭔지, 다음편에 들어가는 건 메시지라는 건지 이런 거는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책에 보니까 통계 함수가 나왔어요. 자, 통계 쪽에는 뭐가 있나요? 영어로 보니까는 average, 평균 구하는 거예요. average all도 있네요. average A 이런 거. 예. 맥시멈 밸류 최대값 구하는 거, 미니멈 밸류 최소값 구하는 거. 그다음에 카운트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거. 카운트 all 숫자든 글자든 있으면 세는 거. 뭐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또 카운트 if s도 있어요. s가 끝에 붙은 건 복수형입니다. 우리 반에 남학생이 몇 명이니? 안경 착용자가 몇 명이니? 뭐 이런 거 검사할 때 있잖아요. 그럼 세봐야 되잖아. 남자가 몇 명이니 여자가 몇 명인지는 어떻게 찾아요? 성별란에 남녀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남이라고 돼 있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라고 돼 있으면 여자가 되겠죠. 그렇죠.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 if야.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안경 쓴 여학생은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이 두 개죠. 두 개, 세 개, 네 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카운트 if s예요. 과거에는 카운트 if s가 없었어요. 한동안. 2007에 생긴 거예요. 2007년도 버전서부터. 제가 엑셀을 처음에 배울 때는 카운트 if s가 없었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가지가 생기면 엄청나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웠었어요. 귀찮고. 그러다가 이제 저런 함수가 새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 제일 작은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세 번째로 큰 값 구하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라지야, 라지.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거, 스몰 이런 거.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지
몇 번째로 큰지. 세 번째로 큰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 라지를 쓰는 거지만 내가 몇 번째로 큰지 순위를 구해봐야 되잖아. 그게 랭크야, 랭크. 랭크. 이 랭크는 랭크.eq라고 하는 거를 써요. 랭크.eq. 처음엔 랭크라는 함수를 쓰다가 랭크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랭크.avg, 랭크.eq 이런 거로 두 개로 나눠놨는데 랭크.eq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면 랭크.eq라는 함수를 못 알아듣는 옛날 버전에선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학 및 삼각함수 있어요. 수학 및 삼각함수. 우리 삼각함수는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몰라도 돼요. 자, 여기는 라운드가 나왔네요. 라운드가 뭐야? 반올림. 소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거 아세요? 어른들은 몰라요, 이거. 여러분 반올림을 몇 학년 때 배우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워요. 수학에 나와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소점 이하를 안 배우거든요. 우리 큰애도 작은애도 저한테 아빠 반올림, 올림, 내림을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설명해달라고. 처음에는 소점 이하 배웠니? 그런데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 책 가져와봐 그랬어요. 교과서를 가져와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 5475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라고요. 일시 100, 1000, 10,000 이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의 자리가 70이니까 5를 넘어갔잖아. 5 이상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5500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소점 이하를 가지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올림 시험 문제에는 소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시험에 참여하는 수험자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뭐 10의 자리를 왜 반올림을 해? 헷갈리네. 소점 이하 반올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올림, 내림, 반올림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래서 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뭐 라운드 계열이 있어요. 라운드 계열. 예, 라운드 계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OD는 뭐냐면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MOD라고 해서 모듈라라고 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라운드 함수를 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라운드 가로 열고 5475, 자, 우리가 5475.5678 이거를 1 쓰면 뭐가 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2 쓰면 뭐가 되죠? 여기에서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7이 되는 거죠? 0.57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를 쓰면 마이너스 1을 쓰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마이너스 2를 쓰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5500이 되는 거예요. 반올림 개념이 그렇게 나가요. 올림, 내림. 올림이나 내림은 다 아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나머지 계산하는 건데 목과 나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100을 40으로 나누면 값이 이렇게 돼요. 2.5죠? 자, 보세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2.5죠? 나머지가 얼마죠?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죠? 몫은 2죠? 나머지는 얼마예요? 어른들 어려워해요. 20이에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2하고 그럼 80이 됐잖아요. 나머지 20 남았잖아요. 그게 나머지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 중등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그 나머지 20 남은 거를 점 붙여가지고 0.5 붙여가지고 2.5로 계산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100을 40으로 나누면 2, 4, 80 해서 20이 남았으니까 20을 40으로 못 나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20이 남았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MOD 100, 20 이렇게 쓰면은요. 요것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40 이렇게. 예.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INT 100 나누기 40을 쓰면 요것이 몫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웃기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수학 함수에서 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썸. 합계 구하는 거는요. 수학 함수예요. 평균은요. 통계 함수예요. 에버레이지는 통계 함수고요. 합계는 수학 함수예요. 예,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학생들에 대한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 체육 점수의 전체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 것만 가지고 합계를 구하래. 이게 조건부 합계거든요. 그게 SUMIF예요. SUMIF S도 있어요. 뒤에 S가 붙은 복수형이라 그랬죠.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그러한 여학생들의 미술 점수 합계를 구하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 여러 개가 나열되면 뒤에 S가 붙어요.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니? 그러면 count if S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무슨 점수에 어떤 숫자들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sum if S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verage if S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들도 있잖아요.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는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랑 이 엑셀에서 말하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랑은 달라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는 코사인 30을 해요. 이렇게. 는 사인 30을 해요. 안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30도, 60도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다가요.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잘못했나 보다. 나누기 곱하기인가? 잠깐만.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죠. 사인 60도가 얼마죠? 180분의 잘못했나? 얘를 일로 써야 되나? 잠깐만. 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요렇게 사인 30도라고 하는 값이 그냥 쓰면은요, 이렇게 써요. 사인 가로 열고 30도라고 쓰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사인 30도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사인 30도가 여기 0.5라고 돼 있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이유는 요 사인 30도가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30이라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라디안 30이라는 값을 라디안 값으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라디안을 모르면은요, 요렇게 바꿔도 돼요. 180분의 파이 3.141591을 곱해주면 돼요. 30이라는 값에다가.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요 값을 곱하면 요것이 라디안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사인하고, 수학에서는
사인 30도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0.5가 되고, 엑셀에서는 는 사인 디그리 30이라고 쓰거나, 네, 또는 썸이 아니라 사인이죠. 네. 아니면 여기다가 사인 30 곱하기 파이, 원주율이죠. 3.14 곱하기 180을 나눈 값,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0.5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수학적인 거하고 엑셀적인 게 단위가 좀 달라서 그럴 수는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수학 삼가함수 통계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함수나 뭐 통계적인 함수는 어려운 뭐 통계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게 통계고,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수학 함수고, 뭐 그런 차이지. 자, 먼저 점수의 평균을 계산해 볼 거예요. 점수의 평균. 그럼 얘네들의 점수의 평균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에 있는 평균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엑셀은 위에 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껌뻑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이 점수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을 뭐로 할 거냐 이거지. 이름의 개수를 셀 건지, 학년의 개수를 셀 건지, 점수의 개수를 셀 건지, 응시비 낸 거에 대한 개수를 셀 건지, 그거는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이름의 개수를 세면 좋겠어요. 근데 이름은 글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 개수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숫자 개수를 계산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학년의 점수를, 학년의 범위를 정해주면 숫자가 몇 번 나왔으니까 얘네들에 나오겠지만, 만약 이름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아마 0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의미는 이 안에는 숫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카운트 다음에 A로 고쳤으면 돼요. A. 카운트 A. 카운트 all. 그러면 이 이름의 개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름을 누락하진 않겠죠? 학년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름을 누락하진 않겠지. 우리가 접수할 때 이름은 꼭 쓰잖아. 안 쓰나? 하긴 뭐 학년이고 이름이고 다 쓰겠지. 연락처고 다. 그 다음에 최대 점수, 최고 점수는 자동합계에 있는 최대값을 클릭하면 이 위에 있는 자기 위에 숫자들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아는 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 영역을 블럭 잡아주면 되겠지. 최점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최소값을 선택해주고 점수 영역을 블럭을 잡아주면, 저 점수 영역을 블럭을 잡아주면은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점수가 나오겠죠. 이건 통계 쪽이에요. 합계를 구하는 거는 응시비 합계를 구하는 건데 위에 숫자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다 클릭하고 해주면 되고, 아니면 다 블럭 잡아서 계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블럭 잡아서 그냥 시그마 버튼 눌러도 되고, 여기다가 자동합계를 눌러주거나 또는 합계를 눌러주면은 이 응시비 블럭이 잡히면서 자동으로 합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단순해요.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5학년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까 함수 추가해 가면 통계 함수 쪽에 count if라고 있어요. count if.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계 함수라는 것 자체를 또 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count if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학습이죠, 학습. 그러니까는 자격증 시험에서, 엑셀 자격증 시험에서는 데이터 입력하고 뭐 기본적인 거 하다가 이제 함수를 놓칠 수는 없거든요. ITQ란 자격증에서는 함수 배점이 120점이에요. 500점 만점에 120점이니까 놓치면 380밖에 안 나오거든. 400 이상이 돼야 A등급이 되는데, 컴활 자격증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 합격인데 함수 계산 문제가 40점이에요, 분량이. 그러니까 함수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함수를 하나를 맞추면 68점밖에 안 돼요. 두 개를 맞추면 70 몇 점이 되는데 불안해. 그래서 세 개를 맞추라고 하거든, 세 개. 근데 세 개 맞출 정도 되면 네 개는 맞춰. 그냥 함수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함수가, 저는 이제 천천히 엑셀을 배우면서 함수가 필요하겠구나. 함수 이런 것, 뭐 함수가 뭐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재밌네. 저런 것도 이런 거 재밌네. 이거는 어렵네. 그렇게 몇 년을 쭉 꾸준히 천천히 확 달궈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렇게 함수를 익혔는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엑셀을 배우시는 분 처음에는 함수를 몰아서 쫙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설명을 막 해야 되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나마 그거를 그때그때 실습해보면 돼요. 연습을 해보면 좀 난데,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가 됐는데, 이거를 몰아서 공부하려고 복습하려고 봤더니 다 까먹었지.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함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재무함수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사인 코사인 안 나오잖아. 그냥 합계 개수 평 이런 거 나오는데 왜 어렵냐고. 내가 연습을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자, 카운트 if를 쓸 건데요. 카운트는 뭐예요? 개수를 세는 거죠. 숫자의 개수를. 근데 얘는 어디에 개수를 셀 거니? 어디에 개수를 셀 거니? 레인지, 범위가 나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여기를 세봐야 돼요. 여기. 그리고 크리테리아란 말이 나와. 크리테리아. 이게 조건이에요. 5라고 써도 되고, 는 5라고 써도 되고, 예. 대신에 이제 이거를 따옴표도 이제 묶으면 되는데, 5학년.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학년 학생의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드릴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원칙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함수를 쓰고 나면은요, 여기 범위예요, 범위. 요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데 엑셀에서 조건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따옴표 안에다 넣어야 돼요. 조건은 따옴표 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5라고 쓰면 5와 같다는 거를 표시하는 거고, 5라고만 써도 되면, 는 5라고 따옴표에다 5라고 쓰면 5학년이 5라는 숫자고 그냥 숫자니까 숫자 뭐만 써도 되죠. 근데 는 5라고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럼 이런 거 있죠. 4학년 이상의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어떻게 쓸까요? 는 count if 범위 조건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학년을 쓰는 거죠. 학년. 몇 학년인지 써 있는 거. 여기 B5부터 B12번째가 범위잖아요. 그러면 조건은 어떻게 써야 돼요? 4학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를 써야 되는데 따옴표 안에다 묶어서 쓰는 거다, 이거지.
야, 고학년이 몇 명이냐 이런 거잖아. 저학년은 몇 명이냐 그러면 작거나 갖다 3을 쓰면 되고, 작다 4라고 쓰든지 작거나 갖다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쓰는 방법을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복잡해 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외우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이걸 외웠어. 그 책에는 이라고 써있네?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네? 그 뭐야? 같은 건데, 출판하는 서점에, 출판사에서 종류별로 많이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또 그냥 막 넉아웃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는 엑셀은 어느 순간에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훅 배워가지고 잘하는 이건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배우면 뭐 할 거냐고, 내가 직접 업무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 적용을 했더니 답이 되더라. 그러면 재밌는데, 배운 거를 적용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적용할 것도 없으면 뭐야, 못 써먹어보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지.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5학년이면서 80점이 넘는 학생이, 80점 초과네, 초과. 5학년이면서 80점이 넘는 학생 수를 계산해 보래요. 자, 이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는 count if s가 돼야 되겠죠. 조건이 5학년이고 80점이 넘는 거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니까 s가 들어가야지. 3개나 4개나 이렇게.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잖아. 자, 그럼 여기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범위 4, 조건 4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범위 1은 어디예요? 학년이죠, 학년. 여기 학년 5학년인지 몇 학년인지 하는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5학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범위, 두 번째 범위는 뭐예요? 점수가 되는 거죠? 이 점수 여기 이 동네에서 80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크다 80을 써야지. 80점이 넘는 거니까, 초과되는 거니까. 따옴표에다 써야죠. 그렇죠? 얘는 그냥 숫자니까 이렇게만 써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따옴표 안 써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얘를 빼버리면 80점이 몇 명이냐죠?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년은 B5부터 12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학년은 B5부터 B12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한 점수는 C5부터 C12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답을 썼는데, 자, 5학년이면서 하나, 둘 있네. 80점 넘는 학생. 여기는 6학년이고, 6학년이니까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5학년인데 80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명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거 함수를 쓴 거고, 이거를 직접 이제 계산할 때는 함수 추가에 들어가서 통계 함수에 가서 count if s를 찾아야 돼.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 범위가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5학년이잖아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이 조건은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를 세야 되는데 국어 점수를 범위를 설정해 주면 안 되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성별이 범위가 되고 그 성별 내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5학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학년을 말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80을 넘는 거니까 크다 80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80을 초과되는 학생들이 있는 범위가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안 써두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찍혀요. 이 마법사라고 하는 화면인데 이 마법사에서는 따옴표가 찍히긴 찍혀요. 근데 써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클릭하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쓰실지 말든지는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127개 나와 있네. 조건을 127개까지 쓸 일도 없지 뭐. 자, 답은 2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현재 스코어 2번 나왔다. 그런 경우가 2번. 그렇죠? 하긴. 자,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나왔대요. 5학년 응시비 합계를 구하래. 얘는 조건이 걸려 있죠? 자, 응시비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썸을 쓰면 되는데, 자, 이걸 요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응시비의 합계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다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5학년이란 조건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씁니다. sum if 범위 달라요.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count if는요, 범위 조건 끝나요. 개수를 구할 범위가 없어요. 그 조건이 맞으면 그 범위에서 걸러내면 그걸 개수로 세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5학년의 응시비 합계니까 이 중에 합계를 구할 거, 여기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 응시비. 근데 조건은 뭐야? 5학년인 거 요거, 5학년인 거 요거, 5학년인 거 요거. 얘네들 합계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 있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조건은 5학년이죠? 여기서 말하면 범위는 학년이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응시비죠? 그렇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학년이 되는 거고, 여기는 5학년이라는 게 되는 거고, 6학년은 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합계 구할 범위는 응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정리하면은요, 이거는 질문이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 질문 문제에서 답이 어떻게 도출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근데 우리 책에는 그 과정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좀 단순해요. 기능적인 것만 설명해 놨거든.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풀어서 쓰는 거예요. 풀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이거를 키보드로, 여기서 이렇게 뭐 마법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키보드로 쓰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 훈련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년은 어디예요? 학년이 B죠, B? 여기는 B잖아요, B. B5부터 B12번째까지가 학년이고요. 여기서는 5라고 쓰면 되고요. 응시비는 어디예요, 응시비? 2네, 2.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가 응시비 범위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종이에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습장에다 쓰시면서 학년 B5부터 B12, 응시비 2 5번째부터 2 12번째까지 이렇게 셀 주소가 나오잖아요. 셀 주소가. 그렇게 셀 주소를 가지고 기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엑셀 창에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지.
제가 직접 여기 있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거를 보고 그대로 종이에다 적은 거를 가지고 그대로 키보드로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만 원이 맞은지 안 맞은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 5학년 거 만원, 5학년 거 만원, 5학년 거 만원. 그래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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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3만 원 맞잖아요. 그러면 증명이 된 거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직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함수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작고 이런 거를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럼 이런 거 있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이거죠. 이건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함수가. 이승훈이라는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러면 좀 쉬워. 이거는 점수 중에 꼴찌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이러면 이게 역으로 점수를 꼴찌든 잘했던 간에 그걸 찾아가지고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점수에 해당하는 응시비가 얼마냐? 이건 쉬워요. 엑셀에서는 얘 조건을 걸어서 얘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쉬워요. 근데 조건을 걸어서 왼쪽에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어려워져요. 함수가 전혀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면 찾아서 해보셔야 돼. 찾아서 해보셔야 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요. 순위 구하는 게 순위. 순위 구하는 게 잠깐만 어디에 있더라? 앞에서 빠진 것 같다. 여기에요. 146쪽으로. 146쪽. 자,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이거예요. 랭크. 아니면 랭크.eq라는 함수를 따로 쓰시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요 클릭하고, 근데 순위는 하나만 구하는 의미는 없죠. 여기 있는 애들의 각각의 순위를 쫙 계산해 봐야지. 예. 이거를 만약에 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순위를 구할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찍죠. 1 2 여기 3 여기 4 요것도 4 5등은 얘가 6등 얘가 6등이죠. 그렇죠? 7등이고 8등이에요. 8명의 순위를 구하는데도 되게 헷갈려요. 그럼 800명의 순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80만 명의 순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째, 눈알이 빠진다. 둘째, 스트레스로 객사한다. 힘들어서. 예.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통계함수 중에 가시면 랭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랭크 여기 있네. 랭크.avg가 있고 랭크.eq가 있는데 랭크.eq를 쓸 겁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는 rank를 써요. 이렇게 랭크를 쓰면 요건 느낌표가 찍힌 거는 옛날 함수고 이제 신형 함수들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쓰지 마라 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엑셀을 예전 버전을 쓰는 사람은 이 함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랭크.eq를 쓸 겁니다. 랭크.eq. 자, 뭐냐면 이거예요. 넘버가 뭐냐, ref가 뭐냐, 오더가 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sum 함수 구하면 는 sum 괄호 열고 범위 하나만 적어주면 되는데 count if는 는 count if 괄호 열고 범위 써주고 조건 써주고 두 개를 써주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써요. 자, 수 목록이 어디야? 점수죠.
점수를 가지고 지금 목록을 갖고 하는 거죠. 크기 순서를 구하는데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러면 얘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모르죠. 다 100점이고 얘만 90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상대적으로. 자, 순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 금메달이지. 은메달 얻고 동메달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이런 거. 공동 금메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똑같이 점수가 동일하면 금메달 다 줘야 되잖아. 자,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뭐예요? 얘지. 83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 자, REF가 있어. REF. REF는 뭐냐면 범위예요. 참조 범위. 엄마는 83점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엄마나 5등 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5등이냐? 아닌데요. 니네 학교에서? 아니요. 그럼 니네 반에서? 아니요. 그러면 우리 분단에서요. 니네 분단 몇 명인데 6명이요.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5등을 했는지 1등을 했는지 누구랑 경합을 했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게 REF입니다. 참조, 리퍼런스. 나도 포함해서 나머지 인원 애들. 이 중에 있는 애들끼리 시합을 했잖아요. 나를 포함해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그럼 오더가 있어요. 오더. 오더는 뭐냐면 큰 게 0이 작은 게 1등일까? 큰 게 1등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점수가 큰 사람이 1등을 많이 하더라고. 예외적으로 100m 경주나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점 숫자가 짧아야 작아야 1등을 하지만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장미란 선수처럼 역도 선수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야 1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큰 게 1등이래요. 이게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냅두면 돼요. 여기다 안 쓰면 돼. 근데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0이 아니면 뭘 쓸까요? 마이너스 100을 쓰던 5000이라고 쓰던 0.3이라고 쓰면 상관없어요. 0만 아니면. 대부분 2를 써요. 0 아니면 1. 2를 쓰게 되면은 작은 게 1등이야. 그러니까 박태원 선수는 2를 써야 되고 장미란 선수는 0을 쓰거나 생략해야 되고. 자, 여기다 0을 써볼게요. 이렇게 0. 예. 그러면 얘가 3등이었나 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순위를 계산했으니까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해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뭐라? 얘를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근데 얘가 왜 1등이야? 얘도 1등이고 그렇잖아. 1등이래잖아. 어디가 좀 어색해졌어요. 그렇죠? 녹색점이 생겼어요. 녹색점이 생기면 뭔가 껄쩍지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5등이라고 75점 5등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어라? 녹색 범위가 이상해졌어. ESC 키 누르고 그 3등이라고 80점 3등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어라? 녹색 범위가 밀려 내려갔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넘버가 얘죠? 리퍼런스는 여기였죠? 오더는 0을 썼잖아요. 그럼 얘가 생각할 땐 뭐라고 했냐면 얘가 순위 구할 때 왼쪽에 있는 점수를 그 왼쪽에 있는 점수로부터 8개를 가지고 따져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하냐면 왼쪽에 있는 점수 75점이 몇 번째로 큰지를 따지는데 밑으로 8개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으로부터 내 점수를 가지고 밑으로 8개가 이만큼 있잖아. 혼자 1등하고 있지. 자, 다시 얘를 고치러 갈 거예요. 지워버리고요.
다시 추가해 가서 통계 가서 랭크점 EQ를 쓰는데 어디 갔어? 랭크점 EQ를 쓰는데 넘버는 그대로 내 점수를 쓰면 되고요. REF를 찍을 때 나만 아니라 남도 꼈잖아. 이렇게 나도 포함됐지만 남도 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F4번 키 누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보통 내 거를 따질 때는 남의 거 하나하고 1대1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내 점수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매칭되는 애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꼬여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F4번 누르면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요. 즉 이 참조 범위가 뭐야? 항상 이 점수 내에서 각각의 점수가 몇 번째로 큰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도 답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선 146페이지 아래 설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랭크.eq 함수는 엑셀 2010 버전에서 추가된 함수입니다. 예. 그리고 함수가 보통 는 뭐뭐뭐뭐 함수명 쓰고 괄호를 열고 쓰는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함수명 다음에 점하고 뭐를 또 찍어요. 복잡 함수죠. 그렇죠? 예. 자, 오더는 0 쓰면 되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0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각자 내가 몇 번째로 큰지를 알아맞혀 줄래?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자동 채우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점수를 요 셀 범위 내에서 녹색 셀 범위 내에서 몇 번째로 큰지를 확인해 주는 거지. 랭크 함수는요 실제 업무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거기에 엑셀이 2007이 깔려 있으면 랭크까지만 쓰는 거예요. 랭크.eq를 못 써요. 안 나와요. 거기는 엑셀이 2010 버전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랭크 써도 되고 랭크.eq를 써도 되고.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랭크라는 거를 배웠어요. 랭크. 아니면은 랭크.eq라는 함수를 쓰든지. 예. eq는 equal이라는 뜻입니다. equa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지금 배우시게 될 교재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VLOOKUP 함수 그리고 HLOOKUP 함수 이거 굉장히 많이 그리고 엑셀 자격증 시험에는요 VLOOKUP이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ITQ 시험 보신다고요? VLOOKUP 꼭 나옵니다. ITQ는 HLOOKUP이 안 나와요. 특성상. HLOOKUP, VLOOKUP 똑같아요. 가로, 세로만 다른 거지. 커말 자격증에는 VLOOKUP, HLOOKUP 같이 나오기도 하고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고 HLOOKUP이 나오면 VLOOKUP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교대로 나올 수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할 줄 알면 근데 엑셀을 잘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과연 대접을 받을까? 노예 대접 받을 것 같아. 야, 쟤가 엑셀 되게 잘해. 야, 쟤한테 다 맡겨. 이럴까봐 걱정이지. 웃기는 게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럼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가 회비 정산 좀 해서 프린터로 인쇄와 이래요.
아, 컴퓨터 배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럼 지들은 덧셈 뺄셈 못해? 회비 정산을 왜 컴퓨터 전공한 사람한테 맡기냐고. 세무회계 전공한 사람, 세무사한테 맡기면 더 잘하지. 그 사람이 전문이지. 웃겨. 하여튼 간에 굉장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찾기 참조인데요. 찾기 참조인데 요걸 한번 보세요. 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겁니다. 쿵호 팬다 2가 분류가 A래요. 분류가 A래. 그러면 쿵호 팬다 2라는 이 애니메이션이죠? 분류가 A가 애니메이션의 A인가봐. 아니구나. ABC구나. 그럼 C는 뭐야? C는 로맨틱 코미디네요. 그렇죠? B는 때려부신 액션이네. 그러면 쿵호 팬다를 15개 팔았대. 얼마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근데 이쪽에 쿵호 팬다 2가 15,0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장르는 분류를 갖고 어딘가에서 찾아와야 되고, 매출액은 제품명을 가지고 단가를 찾아와야 수량을 곱해서 계산할 거 아니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별 단가를 자세히 보시면 얘는 아니고 요렇게만 따집니다. 얘는 안 들어가요. 얘는 그냥 사람 보라고 만든 거고 실제고는 요거죠. 얘는 세로죠. 장르는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맹이만. 얘는 가로죠. 가로로 돼 있으면 허리젠탈 룩업, 가로 수평. 그 다음에 세로로 돼 있으면 버티컬 룩업.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있잖아요. 버티컬. 창문에 이렇게 버티컬 있잖아요. 그게 세로지 않습니까? V 룩업.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ITQ 자격증 시험에는요,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로로 입력을 안 해요. 다 세로로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V 룩업만 나오고, 커말 자격증에는 V 룩업, H 룩업 다 나오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 V 룩업은 참조 범위가 참조 영역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H 룩업은 허리젠탈 룩업이라 해서 참조 영역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지 방법은 동일해요. 책에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V룩업은 열이 세로잖아. 칸이잖아. 칸. 행 그러면 줄이고 가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한번 해볼게요. 장르는 여기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색깔을 조금 칠해 드릴게요. 왜 색깔을 칠하냐면 우리가 보통 범위를 설정할 때 여기는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라 항목의 이름까지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은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해도 상관이 없는 애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함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얘는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달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여튼 간에 자, 장르를 한번 따져볼게요. 장르는 분류라는 A, B, C, D라는 분류를 가지고 이쪽에는 장르별 범위 내에서 A, B, C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밑에 애니메이션인지 액션인지 로맨틱 코미디를 찾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찾기 참조 함수 중에 H 룩업을 쓸 거예요. H 룩업. 이번엔 네 가지를 물어봐요. 네 가지. 아까 세 가지였는데
더 복잡해졌어. 배열의 첫 행에서 행이라는 건 줄이잖아요. 줄. 아까 여기 A, B, C 애니메이션에서 로맨틱 코미디까지 되는 이 표에 배열이란 말이 뭐냐면 한 덩어리를 배열이라 그래. 묶음. 표. 여기저기가 아니라 한 곳. 그 묶음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검색하는 거야. 자, 그런데 lookup value는 뭐냐면요.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이 A, B, C라는 거를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요거. 얘가 lookup value가 돼요. 요 A, B, C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여기 A, B, C. 얘를 가지고 찾을 거야.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이 A, B, C, N이 이 동네에서 찾을 거야. 그런데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얘는 하나인데 여기는 여러 개잖아. 지금 이쪽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F4번 키를 누르자. 항상 이 장르를 갖고 찾아보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얘가 아니라 항상 이 장르 영역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자, low index number 몇 번째 줄에 있니? 라고 묻는 거야. 몇 번째. 네가 찾으려는 게 아까 그 A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래 좋다 이거야.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 덩어리에서 첫 번째 줄에는 A, B, C를 갖고 찾을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너는 A, B, C를 출력할 거니 애니메이션이나 액션 얘를 출력할 거니 묻는 거죠. 애니메이션, 액션, 로맨틱 코미디를 찾을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 블럭에 노란색 블럭의 몇 번째 줄이에요? 장르가? 여기서는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장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요 lookup value는 아까 분류였잖아요. 분류. 이 분류가 어디에 있대요?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박스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 분류가 속해 있는 A인지 B인지 C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찾아올 때 A입니다, B입니다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A가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하고 찾을 때고 B가 들어가면 액션 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분류가 첫 번째 줄이고 low index number는 몇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걸 찾을 거냐?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찾을 거다. 두 번째 줄. 레인지 룩업 복잡해요. 저 A, B, C가 순서가 있어요. A, B, C가 순서가 있는 거죠. 만약 K 그러면 어떻게 돼? 분류가 K란 분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A, B, C 중에서 찾아야죠. 거기다 3 입력하면 어떻게 돼? 요 분류 코드에다가 여기다가 얘가 3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3이라는 분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룩업이 뭐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A인지 B인지 C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alse라고 써라. false라고 영어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써도 된다? 0이라고 써도 된다. 예. 자, 참이라고 쓰는데 참 여기서는 이제 true라고 쓰고요. 숫자로 1로 쓰면 되고요. 거짓은 false라고 써요. false 대신에 0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를 쓰래.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는 A, B, C 중에서 찾아 써야 돼. X 그럼 X라는 분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 이거죠.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두 번째에서 아까 셀 서식을 보면서 첫 개가며
는 V. 그럼 여기가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FX를 누르면 마법사가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 항목인 테이블 어레이를 먼저 찾아보세요. 테이블 어레이. 이 지금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매출액에 사용할 수량은 옆에 있고요. 단가가 오른쪽 노란색 표로 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테이블 어레이가 요 쿵오팬더 2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F4번. 그 쿵오팬더 2라고 하는 제품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쿵오팬더 2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 단가는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룩업 밸류 뭘 찾았는데 뭘 찾는 거야? 여기 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수량, 장르, 제품명 이거 쿵오팬더 2에 해당하는 걸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쿵오팬더 2가 쿵오팬더 2를 찾으면 돼요? 쿵오팬더 3를 찾아도 돼요? 쿵오팬더 1을 찾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쿵오팬더 2를 찾고 홀리데이를 찾고 어벤져스를 찾는 거지. 다이아드 3 이런 건 없잖아요. 다이아드 4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지 룩업을 뭐를 써야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false를 써야 돼요. false. false를 쓰든 0을 쓰든 간에 false. 그래야 15,000원이 정확히 나와. 자, 그 다음에 이걸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저 위에 수식을 가보세요. 위에 수식, 여기 수식. 그 수식을 클릭하고, 뒤에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곱하기 수량이죠? 수량이잖아. 수량은 들어가야 되잖아. 15,000원 곱하기 15개를 팔았으니까. 그럼 답이 나오지. 그냥 아까 거기에서 엔터 쳐 확인 눌러버리면 이 쿵오팬더 2가 단가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수량에 따른 매출액이 나와야 되니까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곱한 거를 처리한 거지. 여기다 이제 곱하기 5를 해준 거지, 이렇게. 예.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얘가 조금 부실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막 복잡한 계산들이 나와요.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할 줄 알면 답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문제는 하나하나 다 풀어볼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요 네 번째 의미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야. 모르겠다. 요 네 번째 false를 쓰고 true를 쓰고 하는 거 생략할 수 있고 이런 거의 의미를 모르겠다. 당연히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모르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샘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예. 자, 찾기에 참조라는 거 옆에 보면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서 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 메모할까요? 점수에 따른 평가를 표시하시오. 자, 여기 이름이 들어가고 점수가 들어가고 평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홍길동 씨도 있고 일지매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순신도 있고 연개소문도 있고. 자, 85, 80, 99, 67, 55.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럼 수음이한가로 매길 건지 A, B, C, D, F로 매길 건지는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니까 하면 되는데, 자, 평가 1, 여기는 평가 2 이렇게 매길 거예요. 자, 평가 1은 수음이한가로 매기는 거고, 평가 2는 A, B, C, D 학점으로 매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제품명에 따른 단가가 나오게끔 이 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책 저자가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 이게 A, B, C, D인지 수음이한가인지를 매기려면 그 수음이한가인지 A, B, C, D 평가를 매기는 평가표가 있어야 되겠죠. 평가표. 평가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점수가 따르면 여기 평가 1이 들어가고 여기 평가 2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미양가가 여기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A, B, C, D 학점이 들어갈 텐데 점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지. 90점, 80점 이렇게 매길 건지 아니면 빵점, 60점, 50 뭐 이렇게 매길 건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걸 매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봤을 때는 A, B, C, D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얘는 그냥 막 썼어요. 가나다 순도 아니고 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자, 일단 여기는요 0, 60, 70, 80, 90 이렇게 쓸 거예요.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아까 네 번째가 0을 쓰느냐 2를 쓰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얘를 쓸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을 쓰는 거예요. 90, 80, 70, 60 쓰면 큰일 나요. 자, 얘는 수 아니다. 가, 양, 미, 우, 수자.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A 학점이 되고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이 되는 거죠. 얘가 기준이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들 줄 모르면 직장에서 어디든지 V일급, H일급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번호를 입력을 하면, 거래 번호 입력하면 그 거래 번호에 의한 내용들이 옆으로 쫙 나열되게끔 하려니까 거래 내역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쭉 1번 거래 뭐뭐뭐뭐 2번 거래 뭐뭐 쭉 쓰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는 V일급이죠? H일급 아니죠? V일급이에요. 자, fx를 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테이블 어레이는 뭐예요? 얘죠? 근데 지금 평가 1은 평가 2가 포함되지 않아도 돼요. 요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나는 평가 2를 매길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점수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F4번기. 자, 그러면 이 참조표의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점수니까 그 점수가 얘죠. 그 다음 이 점수에 따른 평가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가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수미양가 매기는 거는 두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칸. 자, 이제 여기 설명드릴게요. 85점 있어요? 80원 있고 90원 있지만 80원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85점은 수음이한가 중에 뭐예요? 우리가 수음이한가를 매길 때 이 우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8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90보다 작아야죠.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게 조건의 전제가 깔린 거죠.
그럼 85는 어디에 있어요? 이 80보다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85는 여기 있는 거하고 동일하지 않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true, 일 쓰든지 생략을 하면 85가 없네. 그럼 80에서 90 사이네 이거지. 그럴 때 여기다가 일을 써라 이거지. 또는 생략해라. 네, 이렇게 써라 이거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얘는 vlookup은 똑같이 쓰는데 자 보세요. lookup value가 얘였죠 아까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얘죠. 얘가 테이블 어레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컬럼 인덱스는 뭐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평가 두 번째는 점수가 첫 번째, 평가 가나다가 수미안가가 평가 두 번째, ABCD가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3 쓰는 거예요. 그 평가 1은 본의 아니게 포함된 거예요. 자, 컴마를 딱 찍으면 유사일치 정확일치 묻잖아요. 여기서 정확일치는 85라는 점수는 없잖아요. 그게 당연히 유사일치죠. 유사일치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일치. 그런데 이렇게 옵션이 두 가지를 뜨든 세 가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 거를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위에 거 쓸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떠요. 이렇게 알아서 글자가 찍혀요. 아까는 우리 키보드로 썼지만 여기는 이 조건을 나열해 줄 때 false를 쓸 거라면 false를 쓰면 되고, 근데 false라고 쓰면 85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85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어 라고 하지. 당연히 80은 있죠. 보시면 80은 있으니까 에러가 안 나는데 99나 67이나 55는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alse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false가 아니라 당연히 유사일치를 써야 되니까 true를 쓰든지 생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다 나오는 거죠. 그 네 번째 요소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네 번째 요소를 쓸 때 어떻게 했었어요? 정확히 일치를 썼죠. 정확히 일치를 쓸 때는 얘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어요. 여기 콩오펜다 2 맞니? 오케이 맞네. 15,000원 이거지. 짱구는 못 말려를 검색할 때 너 짱구는 못 말려니? 아니. 짱구는 못 말려니? 아니. 짱구는 못 말려니? 아니. 너는 나 맞아. 9,300원 26.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얘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쓰면요 이상하게 나와요. 이 false를 생략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가요. 이 콩오펜다2가요 비슷하게 일치를 썼더니 9,300원짜리 짱구는 못 말려가 됐어요. 이상한 답이 나와요. 이상한 답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잘못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B, C 사이에 뭐는 없죠. 알파벳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 개념이 아니죠. 얘는. 근데 얘를 비슷하게 일치를 쓰면 얘를 비슷하게 일치를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0을 안 쓰고 여기 0을 안 쓰고 1 정확히 일치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지야 지 분류가 그럼 뭐가 돼요? 정확히 일치를 쓰면 G라는 장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false라고 안 쓰고 비슷하게 일치, 유사일치라고 쓰게 되면 여기는 답이 다 똑같아지는데 뭐야? 잠깐만요. 생략하고
로맨틱 코미디가 나왔잖아요. G가요. G가 로맨틱 코미디입니까? G는 없잖아요. 근데 왜 비슷하게 일치했더니 야, 너 G니? 아니. 너 G니? 아니. 너는 네 뒤에는 없네. 없으면 뭐야? Z까지는 다 C에서 Z까지는 로맨틱 코미디야. 아까 85 그럼 80 이상 90 미만이 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90 썼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90 썼을 때는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90 이상이면 다 A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는 G라고 썼잖아. 아까 G라고 썼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A, B, C 말고 A, B, C 다음에는 없잖아요. C 다음에 없으니까 C 다음에 글자는 다 무조건 로맨틱 코미디로 가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빅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빅 A보다는 크죠? 빅이 B보다는 크고 C보다는 작잖아요. 빅이라는 글자 알파벳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액션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이걸 아바라고 쓰면 어떻게 돼? 아바라고 쓰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잖아. 아바의 첫 글자가 A니까 B라는 글자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일치하는 글자를 찾게끔 해야 되고, 이렇게 점수를 갖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그게 약간 다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혼자 풀어보기 8장에 가시면 첫 번째 혼자서 1번 문제인데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표 1이 어디 있어? 어느 게 표 1이야? C의 세 번째부터 C의 아홉 번째 거를 가지고 최대 판매량, 최소 판매량 이거를 계산하래. 아, 얘는 나중 문제고 얘부터 계산하래.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판매량의 최대 판매량 가장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대값 구하는 함수가 뭐죠? 맥시멈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께 가서 자, 첫 번째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자동화께 화살표 눌러서 최대값 클릭하고, 자, 자기 위에 숫자가 쭉 있는데 빈칸을 꼈네요. 그러면 요 모서리에다 갖다 대가지고 얘를 조절해도 돼요. 이렇게 조절을 해. 잠깐만요. 마우스로 조절을 해가지고 대각선이 나올 때 조절은 가능한데요. 그냥 범위를 재조정해도 돼요. 그럼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엔터. 이 판매량이 지금 몇 개냐면 7개잖아. 이게 만약 7만 개가 나오면 어느 게 가장 큰지 작은지 구별 못합니다. 눈으로는. 함수가 아니면 계산 못해요. 자, 최소값. 최소값은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최소값을 누르면 최대값 얘는 아니죠. 지금 다시 범위를 재조정해 줘야죠. 이렇게. 자, 아까 실습은 안 했는데 함수 목록에는 있었거든요. 이런 거야. n번째로 큰 값 또는 n번째로 작은 값,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아니라 몇 번째로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건 이렇게 써요. 는 large 범위, 얘는 는 small 범위 n번째, 이렇게 써요. 함수가 앞부분에 있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는, 라, L. L로 바로 써있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왼쪽에 있는 탭키 눌러도 돼요. 그러면 딱 함수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요 fx 누르지 말고요. 그냥 범위 설정하고 컴마 2 찍으면 되죠. 숫자 2. 두 번째로 높은 거니까 2 있으면 2등 점수를 찾겠지. 2등 점수. 자, 몇 번째로 낮은 거는 스몰이라 그랬잖아. 아까 스몰. 여기다도 는 S M 스몰 있네. 더블 클릭해도 되죠? 탭키 눌러도 되고. 그 범위 설정해 주시고 컴마 3 쓰면 되겠죠?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오늘 배우신 함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스몰, 라지, 맥스, 미니멈 벌써 4가지죠? 아까 VLOOKUP, HLOOKUP 했죠? if 했죠? and 했죠? 랭크 함수 했었죠? 저는 이거를 하나 배울 때 한 달, 2달씩 걸린 것 같은데 하나씩. 이걸 하루에 막 몇십 개씩 배우려고 그러면 뇌세포 터져나가. 자, 답은 거기 적혀 있어요. 답은 거기 적혀 있는데,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 겁니다. 결과.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이래요. 자, 이건 조건부 비교 판단 함수죠. 그렇죠. if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if 함수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평가 점수는 책에서는 H 3번째부터 H 8번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란 메시지를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이라고 결과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결과는 어디죠? i네요. 그렇죠? i3부터 i8인 이렇게 표현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하는데 얘를 갖고 물어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if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책에 if 함수를 어디 갔어? if 함수 사용하라고 써 있으니까 는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두 가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지. 뭐예요? 조건이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참이면 합격이라고 찍을 거고 거짓이면 재시험이라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면 80점 이상이라는 말은 됐는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평가 점수가 뭐예요? 얘잖아.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물어보는데, 여기 있는 결과는 얘만 갖고 물어보잖아요. H의 세 번째 셀이네. 여기가 H 세 번째 셀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문제고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 이거는 지금 if 함수에 대한 문법을 설명하면서 거기를 엑셀 함수화 시키는 과정을 하나씩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책에서도, 우리 책은 그렇게 잘 안 돼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런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책을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또 누구는 그래 선생님이 그 책 보고 따라서 설명하는 겁니까? 제가 그 책보다 더 먼저 강의를 한 사람이. 근데 뭐 그런 건 특허도 없고 뭐 그냥 설명 방법론이니까. 그 책이 잘 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있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는 if 누가 내 평가 점수가 80, 90? 90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하시오라고 직접 키보드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종이에다 쓰는 훈련을 먼저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그냥 키보드에 직접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엔터 치면 답이 나오고 80 미만은 다 불합격이 되는 거니까 육안으로도 다 확인이 됐죠. 그렇죠? 네. 답은 여기 써놨어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컷마다에 한 칸씩 띱니다. 보여드리기 좋게.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 안 해요, 저는요. 근데 이제 화면상에 보여드릴 때는 아무래도 띄어쓰기를 해야 좀 보시기가 수월해서 쓰는 것 뿐이고요. 157페이지 2번 문제 있어요. 2번 문제. 혼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70점대 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 걸 따질 건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은 책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책에 있는 거를 보시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70점대라고 하는 거 지금 수학 점수 중에서 70점대 인원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70점대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카운트 if 함수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카운트 if s를 쓸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답이 달라요. 책에는 카운트 if s를 써놨거든요. 카운트 if를 이용하는 방법과 카운트 if s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한번 직접 책에 있는 걸 보고서라도 입력해 보세요. 자, 70점대 인원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할 때 카운트 if를 쓸 거냐 카운트 if s를 쓸 거냐 하는 건데 과거 자격증 시험에는 카운트 if를 냈었어요. 왜냐면 카운트 if s가 신규 함수거든. 근데 카운트 if를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밑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카운트 if는 범위 조건을 쓰는데 70점대라는 점수는 70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세요. 80이 90이고 뭐 이렇게. 그래 놓고 80 이상 되는 걸 빼버리면 70에서 79까지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 이상을 80 이상에서 빼주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학 점수는 C의 세 번째부터 C의 11번째가 되고 얘는 크거나 같다. 다음표에다 크거나 같다. 70을 쓰면 되고 여기도 C의 세 번째부터 C 11번째는 맞고 이거는 크거나 같다 80을 쓰면 되고 여기는 70 이상 80 이상을 빼주는 거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얘는 수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x가 어떻게 돼요? x가 이렇게 있는데 요 x는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학에서 썼죠, 예전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조건제시법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70 이상 80 미만이라는 걸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카운트 if에서는 조건을 하나만 쓰거든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를 두 번 써서, 똑같은 함수를 두 번 써서 70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80 이상 되는 점수를 빼버리면 오로지 70점대만 남는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답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써도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되더라 이거지. 예. 그 다음에 요거 출석 인원이 몇 명이 출석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빈칸 빼고 뭐라도 표시되어 있으면 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count all. 카운트는 안 되죠. 숫자를 세야 되는데 이건 숫자가 없잖아요. 동글뱅이 개수를 셀 필요는 없죠. 그냥 뭐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세는 거지. 체크만 돼 있는 거. 근데 주책 맞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인당수 시험을 결성했어요. 그래도 출석 처리돼. 뭐라도 썼잖아. 빈칸만 아니면 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count A를 쓰라고 했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결석, 여기다 이 사람 지각 이렇게 되면, 근데 지각이라고 쓰면 여기다 바보라고 써도 이 사람 출석한 거로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이거는요. 이건 좀 어색하지. 자동차 여기가 불 쭉 훑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미납자는 몇 명일까요? 그런데 미납자라는 건 비어있는 게 미납자라고 표시한다고 책에 써 있으니까 는 count blank 어디 갔어? 여기 있네. count blank. 요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고 이 안에 빈칸이 몇 번 들어있느냐를 계산하면 빈칸이 미납자란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제가 마지막에 괄호 안 닫았어요. 엔터 치면 그 정도는 다 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모름. 그럼 이 사람 납부된 거죠. 여기다가 미납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미납이라고 써도 납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름 미납이를 썼는데 카운트 블랭크를 쓰니까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납부자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실제 미납자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실제로 동글뱅이 개수를 세는 게 출석 인원이죠. 여기는 납부로 되어 있는 거를 세면 납부자 수가 나오는 거고, 빈칸을 세는 것이 미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미납자를 셀까요? 먼저 여기부터. 여기는 동글뱅이 표시에 개수를 세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기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하세요. 먼저. 요 동글뱅이 이거 키보드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이게 대문자 5인가? 대문자 5면 되네. 대문자 5면 되는데 또 다른 기호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더블 클릭해서 미리 컨트롤 C 또는 복사를 해놓고 요거다 한번 써볼게요. 는 count if 이 중에서 따옴표 열고 아까 붙여넣기. 요 동글뱅이 표시에 개수를 세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 사람이 오늘 결석했어요 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출석이 돼버렸잖아. 여기 이상이었고. 여러분 대문자 5하고 소문자 5하고 구분하나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해요. 대문자 5라고 쓰든 소문자 5라고 쓰든 간에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불편한 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는 count if 해가지고 저 동글뱅이의 개수를 세시오 라고 했어요. 그냥 뭔 글자라도 껴있으면 세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unt 블랭크를 쓰시오 그러면 count 블랭크를 쓰시오 그러면 비어있는 게 미납자인데 납부자 수를 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납부자 수를 세라 그러면 count if 써갖고 납부의 개수를 세면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미납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미납이라고 쓰면 바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니까 빈칸만 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엉뚱한 글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졸지에 납부자가 됐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정확할까요? 여기 납부자가 3명이고 나머지가 미납자 5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바보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간에 5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전체 인원이 8명이죠? 8명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그 중에 납부자 수를 빼면 미납자 수죠? 8명 중에서 납부자 수를 빼주면 미납자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보를 쓰던 납부라고 돼 있는 것만 납부고 그 외에는 다 미납이잖아요. 그렇죠. 비어있던 다른 글자가 들어갔던 간에. 그러면 자 보세요. 는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납부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납부라고 쓰면 이거는 납부자 수잖아요. 납부자 수. 미납자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가 8명이라며요. 여기다가 8 빼기 하면 되잖아. 8 빼기. 전체가 8명인데 그 8명 중에서 납부자 수가 3명을 빼주면 미납자가 5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계산법이.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한번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미납이라고 쓸게요. 미납이라고 쓰면 여기는 납부대로 재처리가 돼서 미납자가 4명으로 되는데 하여튼 납부가 아닌 것만 미납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책에다 메모를 하세요. 책에다가 157페이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미납자 수는 카운트 블랭크 하고 썼는데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썼잖아요. 8 빼기 납부자 수를 뺐잖아. 인원수에서 납부자 수를 뺐잖아. 그 미납으로 썼던 바보라고 썼던 뭐라고 썼던 간에 다 미납자가 되는 거고 납부라고 쓴 것만 납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에서 납부자 수를 빼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미납자 수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싫어하죠. 보통 귀찮지. 바로바로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근데 엑셀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법들을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55분인데요.
빨리 나가시면 안 되고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가하시는 거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끊어먹기가 불편해가지고 양이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거기 나와 있는 좀 복잡한 계산법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차트 만드는 거 그리고 뒤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데이터 분석도 양이 많아요.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